눈 밑이 떨리는 증상이 완화된다, 치료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는 게 이걸 치료 방법으로 나와요. 나 앞에서 쉬어도 떨림이 계속된다면 다 앞에 쉬어도 쉰다는 얘기 나오죠. 나 다음에 가가 오겠네요. 가. 이런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바나나를 먹으면 좋다. 이런 사람들, 눈이 떨리는 사람들, 마그네슘이 많대요. 많은 견과류, 호두, 월넛, 그런 것들, 피스타치오, 그런 것, 그런 것들을 견과류라고 해요. 그리고 바나나, 말 그대로 바나나죠? 바나나를 먹으면 좋대요. 마그네슘을 왜 먹어요? 마그네슘이 필요한 사람들이 먹죠. 필요한 사람들은 마그네슘 부족한 사람들이겠네요. 아 뒤에 부족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걸 먹어야 된대요. 아 뒤에 다가 오겠네요. 자, 나가 읽어볼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눈 밑이 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경험을 물어보고 있어요. 눈 밑이 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 앞에 서론은 먼저 나오는 얘기, 본 메인을 얘기하기 전에 서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맨 앞에 나오겠네요. 눈이 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눈 떨리는 게 나오겠죠. 다음에 눈 떨림의 주된 원인, 눈 떨림의 자세한 내용이 나에 나오네요. 정답은 다가 되겠네요. 라나 가다. 4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할게요. 원래 악수, 악수는 헤드쉐이크를 얘기해요. 손과 손을 맞잡고 악수하는 거. 원래, 원래는 오리지널, 원래, 기본, 기본 상태를 원래라고 해요. 원래 악수는 상대의 반대편 상나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풀게 안심시키다. 날 경계하지 않고 날 생각하게 안심시키다.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중세시대 기사들은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중세는 음, 옛날 옛날 이제 들을 에이지를 얘기하는데 중세 기사 예를 들면은 잉글랜드 같은 때 중세 기사가 있었겠죠. 칼을 들고 싸운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중세 시대 기사들 나이트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싸운 사람들 이 내용이 나오네요. 칼,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적과 싸울 때 꺼내 들었다. 원래는 안 꺼내다가 적과 싸울 때 적, 애니미죠. 애니미 적과 싸울 때 꺼내 들었다. 꺼내서 들었다. 하지만 뭐뭐 할 때는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악수를 할 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지 못하니까 난 무기가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이게 악수네요.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안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행동이 세이프죠. 세이프. 내가 너한테 세이프하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한 행동이 오늘날, 지금, 지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반가움과 존중,
반가움, 만나서 반갑다, 만나서 좋다, 라는 의미와 존중, 리스펙트 한다는 뜻이죠. 너를 존중한다, 라는 걸 표시하는 인사법이 되었다. 인사법, 뭐 고개를 숙이는 게 될 수도 있고, 악수를 한 게 될 수도 있고, 그거 같은 게 인사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싸울 생각이 없을 때 악수를 한대요. 싸울 생각이 없을 때, 적이 아니란 거죠. 적이 아닐 때는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악수를 한대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상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도 없었고요. 자기가 실수를 해서 상대방한테 미안한 거, 잘못도 없었고요. 무기를 새로 구해야 할, 무기를 새로 구해야 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정답은 1번. 악수를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17번 할게요. 17번. 특별한 사건 없이, 사건, 이제, 사건의 액시던트를 얘기해요. 특별한 사건 같은 말이에요. 특별한 사건 없이 주인공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다룬 한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별한 사건 없이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죽지 않고 평범한 거 있죠. 주인공, 이제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주인공,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 뭐 농부의 일상 그런 거 될 수 있겠네요. 일상, 사람이 사는 삶, 사람이 사는 걸 일상이라고 해요. 일상을 다룬 영화, 일상을 메인 주제로 한대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주인공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보낼 뿐, 하루하루,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평범하게, 노멀하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보낼 뿐, 별 다른 일, 별 다른 일, 자기가 평소 하는 거랑 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도 관객들, 이 영화를 보는 사람, 관객들은 영화에 빠져든다. 관객들은 그동안 믿고 지냈던 일상의 기쁨, 그동안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일상의 기쁨, 평화롭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런 일상의 기쁨을 새삼, 새삼은 마음이 새롭게 깨닫다, 알게 된다, 머리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크고 거창하고 둘 다 크고 높다는 뜻이에요. 거창한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거창한 꿈, 뭐 자기가 회사를 만들겠다거나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높고 부자인 사람이 되겠다. 그런 거창한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창한 꿈 그런 사람들 되는 것만이 아니래요. 일상, 평범한 일 그런 게 나오겠네요. 일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내용은 영화의 내용이 되겠네요. 47번, 1번부터 볼게요.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얘기 없었어요. 2번, 현실 속의 작고 소소한 현실, 일상을 얘기하고 있네요. 일상 속에 작고 소소한, 뭐, 그냥 일을 한다거나,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게 소소한 것들이죠. 일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2번이 정답이죠. 평소 자주 하지 못하는 일상과 반대되는 얘기네요.
아니죠. 일상에서 하기 쉽지 않은 이것도 이거랑 같은 의미네요. 일상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일상의 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8번 씨앗 저장고 씨앗 저장고 씨앗 저장고는 미래의 식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의 식량 문제 미래에 식량 먹을 게 없어지는 문제 같은 거겠죠. 대비하다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다 문제가 오기 전에 방법을 생각해내서 대처하다. 그게 대비하다예요. 대비하기 위해 자원, 자원은 소스 같은 걸, 소스. 예를 들면 금, 다이아몬드, 어, 석탄 그런 것처럼 땅에 묻혀 있는 것들, 금 그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식물 자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식물 자원을 영구적으로 보호한 시설이다. 영구적, 영원히 이 영구적은 영원히 하지 않게. 그래서 영원히 영구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구적으로 평생 보호하는 시설이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뭐 과학자, 뭐 그런 사람이 되겠네요. 이곳은 씨앗 저장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곳에 보관 중에 씨앗을 연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곳에 보관 중이래요. 씨앗 저장고에 보관 중인 식물을 씨앗을 연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뭐뭐 하는 활동도 한다. 이들, 연구원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씨앗 하나를 구하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 찾아다닌다. 전국, 나라. 예를 들면 한국이 있으면은 뭐 부산, 제주, 서울, 인천 다 다닌다는 거예요. 곳곳, 모든 곳곳. 여기 하나, 다 곳곳이라고 해요. 전국 다, 모두 다닌다는 뜻이겠죠. 전국 곳곳을 찾아다닌다.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직접, 자기가 다이렉트로 직접 본다는 뜻이에요.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보관할 가치가 있는 씨앗인지, value를 얘기하고 있어요, value. 가치가 있는 씨앗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보지 않으면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대요. 자, 빈칸 볼게요. 자원을 소화하는, 소화하다, 마케팅하다. 이 얘기는 없죠. 사람을 교육하는, 사람 교육하다, 에듀케이션 하다. 없죠. 씨앗을 수집하는, 앞에서 씨앗을 수집하는, 어떻게?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씨앗 하나를 구한대요. 그게 씨앗을 수집하는, 콜렉트 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저장고를 관리하는, 뭐, 관리하는 것도 맞겠지만, 뒤에 씨앗 하나를 구하기 위해 전국 곳을 돌아다닌다. 뭐, 씨앗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로 씨앗을 수집하는 얘기가 더 어울려 보여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을 얘기해요. 안내견,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걔, 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로 갈지, 어디가 위험할지 알려주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이 있대요. 그 안내견은
주인과 함께 했을 때 행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주인, 장인 얘기하는 거겠죠? 행인,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내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을 건너가면은 행인들이 많죠.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 행, 행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왜라는 게 뒤에 나오겠죠.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에게 다가간다면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이 시각장애인을 남겨두고 행인에게 다가간다면 이는 이 행동들은 주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다. 위험, dangerous 하대요. 안내견은 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이슈, 어떤 이슈예요? dangerous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문제가 발생하면 곧장, 곧장은 다이렉트란 뜻이에요. 바로, 곧장, 주변 사람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훈련받기 때문이다. 도움을 요청하도록, 도움을 바란대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바란대요. 도움을 요청하도록 훈련,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이다. 안내견이 행인의 뒤를 맴돌면 안내견을 따라가. 안내견이 만약에 내가 행인이면은 내 주위를 돌면은 이 안내견을 따라가서 주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격 장애인이겠죠. 주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센터에 연락해야 된다. 구조센터 119 아니면 911 같은 소방서가 되겠네요. 자, 원래는 행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뒤에 예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약간 if 같은 게 들어가겠네요. 기록, 기록은 아니에요. 물론, of course, 아니죠. 만약, if, 만약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을 당한다면 어떤 말이에요? 주인에게 위험이 생겼다. 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뜻이겠죠. 한 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요. 과연 예상하는 건데요. 예상하는 건 없었어요. 비록 뭐뭐 하지만 그래도 비록 아니죠. 정답은 3번. 만약 안내견이 주인 남겨두고 타인에게 다간다면 이 어울리겠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19번 할게요. 20번. 안내견이 주인을 떠나는 경우는 없다. 없는 게 아니죠. 대부분 떠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행인들한테 온다고 했어요. 안내견은 문제가 생기면 구조센터로 달려간다. 아니죠. 행인에게 달려가가지고 행인이 구조센터로 연락을 하는 거겠죠. 3번. 안내견이 다가오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는 뜻이다. 누구에게? 시각장애인 주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대요. 3번이 정답이죠. 위급하다, 위험하다, 문제가 생겼다. 같은 말이에요. 4번. 안내견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훈계를 받는다. 아니죠. 관심을 안 준다고 했어요. 자, 21번 넘어갈게요.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하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문자 교육, 메신저, 왓츠앱, 위챗 같은 게 될 수 있겠네요. 문자 교육, 이런 가르치는데 어떤 걸 가르치는지 잘 몰라요.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먼저 배울수록, 먼저 가르칠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대요. 이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에게요. 내가 만약에 20살이면은 내 또래는 10살, 21살, 22살 그런 사람이 되겠네요. 또래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치기를 바라며 글자를 더 빨리 외우고 빨리 알기를 바라며 문자 교육에 뭐뭐를 한다. 뭐 잘 배우게 한다. 잘 가르치게 한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다양한 능력들이, 스킬들, 다양한 스킬들이 완전히, 전부,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정보를 얻는다. 스킬들이 다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온몸의 감각들, 온몸의 센스들, 뭐, 코로 맞는 게 있겠고, 입으로 말하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겠고, 피부로 느낀 게 같고 그런 것들을 감각 센스라고 해요. 감각을 동원하다, 필요해서 가, 필요해서 사용하다, 동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원하여 정보를 얻는다. 이 시기에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감각, 듣고, 맞고, 느끼고, 그런 감각들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너무 글자를 빨리 읽다 보면은 글자를 읽는 거에만 집중하게 돼서 뭐 다른 감각들에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게 된대요. 예를 들면 뭐 캐릭터 같은 게 스택이 있죠. 이런 거에 이런 요소, 전부 다른 감각들이 있으면은 한 가지 감각만 이상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발전할 수가 없게 된대요. 고르게 발달하다는 뜻은 고르게, 고르게, 여러 가지가 고르게 발달하다는 뜻이에요. 고르게, 일정하게, 고르게. 자, 21번 볼게요. 문자 교육에 손을 뗀다, 손을 뗀다. 이거는 포기하다는 뜻인데요. 1번은 아니죠. 이를 간다, 이, 이죠. 틀린 얘기예요. 이를 간다. 갈면은, 예를 들어서 뭉툭했던 이빨이 뾰족하게 생겼죠. 어떤 걸 열심히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 준비해요? 문자 교육. 어떤 걸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밤을 쌓는다. 예전에 집 주변에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못 들고 가는 거. 이게 담이라고 했죠. 담을 쌓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기했다라는 뜻이에요. 열을 올린다. 아, 정답은 4번인데요. 앞에서 이해를 간다는 뜻은 어떤 걸 열심히 한 거 맞지만 어떤 걸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걸 일어나지 않는데 열심히 한 일을 준비하는 거라서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2번이 아니고 열을 올린다. 이거는 어, 열을 올린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한다. 문자 교육을 지금 열심히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일을 간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먼저 미리 준비를 하는 걸 일을 간다라고 해요. 21번은 말을 올린다. 22번 볼게요.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1번, 문자 교육을 하는 방법이 다양해져야 한다. 아니죠. 문자 교육은 먼저 할 필요는 없다. 먼저 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아이의 감각을 기르는데 문자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의 감각을 모두 기르는 데는 문자 교육이 방해가 돼요. 아니죠. 이른 문자 교육, 너무 빠른 문자 교육이 아이의 발달, 아이의 다양한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맞죠? 아이들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글자를 배우는 것이 좋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 얘기에 맞는데, 이 위에 나왔던 전체 얘기를 보면은 3번이 중심 생각이 되겠네요. 4번도 맞는 얘기지만 중심 생각, 메인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23번 할게요. 자, 고향에 사는 아버지가 고향, 홈타운 얘기예요. 내가 서울에 태어나고 자랐으면은 나의 고향은 서울이겠죠. 고향에 사는 아버지가 오랜만에 한동안 보지 못해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다. 나는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겠네요. 나는 남편, 허스밴드죠. 남편과 함께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다양한 이야기들 이야기를 나누며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아버지를 모시고 영화관에 가자고 했다. 영화관. 문- 영화를 보는 곳이죠. 한국엔 CGV, 롯데시네마 그런 게 있어요. 영화관에 가자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영화관은 무슨, 뭐, 영화관은 무슨, 가기 싫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관이 웬 말이야? 왜 영화관을 얘기해? 영화관은 무슨, 아버지는 어둡고 갑갑해서, 어둡고 하다, 답답하다, 헬스장에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갑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화관 가는 거 안 좋아하죠. 하고 내뱉었다. 내뱉었단 말은 어떤 걸 뱉었다, 어떤 거에 말을 뱉었다. 말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도 아버지에게 슬쩍, 이거는 대놓고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조심히 속삭이듯이 귓속말처럼 슬쩍 영화 보러 가실래요? 하고 물었는데 손사래를 치실 것 같던 손사래는 이렇게 하는 거. 영어로 이제 아니다, no, 거절의 의미죠. 손사래를 치실 것 같던 아버지는 거절할 것 같았는데 가만히 계셨다. 가만히 계셨다.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마음, 생각,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어떤 마음이에요? 영화관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겠죠. 나는 왜 아버지가 영화관에 가는 것을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왜 아버지가 영화에 가는 것을 안 좋아한다, 가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껏,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 기준, 내 스타트에서 판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 스태프에서 아버지의 주변 상황들에 대한 일을 확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마음이 안 좋아졌다. 왜? 내 기준대로 아버지의 일, 아버지 생각을 멋대로 판단하니까 영화관에 갈 준비를 하며 뭐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런 거겠죠? 뒤에 나오네요. 옷도 살피고 뭘 입을지 고르고 입는다는 거예요. 옷도 살피고 모자도 쓰고 벗기를 반복하시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계속 뭐가 나을지 고민하는 거죠. 아버지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웃는 거죠. 웃는 거 어떤 의미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죠. 아버지는 영화를 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앞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여기서는 일단 영화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 23번.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죄송스럽다.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누구한테? 아버지한테가 되겠네요. 부담스럽다. 아니죠. 불만스럽다. 불만도 아니에요. 짜증스럽다. 아니에요. 세 개는 전부 상관없니가 되겠네요. 4번.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24번. 나는 아버지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는 아버지 자주 영화를 보러 다녔다. 아니죠. 나는 아버지 영화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내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영화 가실래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했죠. 헛살에 엑스큐도 아니셨어요. 가만히 계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2번 정답이에요. 아버지는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우리 집에 왔다.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는 원래는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외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거 없는 얘기죠. 2번이 정답이에요. 25. 출산율 또 하락. 정부 대책 효과 없어. 출산율. 아이를 얼마나 낳는지 퍼센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락. 떨어졌대요. 정부 대책. 정부가 방법을 만들었는데 에펙트가 없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1번 볼게요. 정부가 대책을 세워 노력했으나 출산율은 다시 떨어졌다. 대책을 세워 노력했으나 출산율은 다시 떨어졌다. 노력했으나 출산율은 떨어졌다. 맞는 얘기네요. 정부는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다. 마련했지만 결국은 떨어졌죠. 2번도 아니에요. 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출산 관련 정책이다. 시급히,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라는 뜻이에요. 급하게 개선되어야 다 improve 되다. 개선되다. 나아지다. 나아져야 할 부분이 출산 관련된 정책이다. 뭐, 얼마나 더 잘 나아야 하는지 그런 거에 관한 거겠죠? 아니죠. 예, 4번.
출산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자. 아니죠. 오히려 정부 대책 효과. 정부 대책을 만들었으니까 지원이 늘어난 거예요. 시간이 낮아졌다. 낮아진 거 맞지만 축소된 건 아니에요. 1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26번. 놀이공원. 뭐 디즈니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그런 게 있겠죠. 놀이공원. 세개만 치중. 돈을 버는 데만 치중. 돈을 버는 데는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용객 안전은 뒷전. 이용객,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safe는 뒷전, 뒷일이래요. background래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네요. 1번, 놀이공원의 이용객들은 놀이공원의 안전시설 점검을 요구했다. 이용객들은 놀이공원의 안전시설 점검, 체크하는 걸 요구했다, 디사이어했다, 바랬다. 아니죠.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2번, 놀이공원이 이용객의 안전을 중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니죠. 놀이공원이 돈을 버는데 중요시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맞죠?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고 이용객 안전은 뒷장, 백그라운드를 해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놀이공원은 수익이 감소해 돈을 덜 벌어 안전에 투자하기 어려웠다. 수익 감소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제2공장 정상 가동 반도체 공급 안정은 미지수. 제2공장 두 번째 공장의 뜻이에요. 정상 뭐 큰 이상 없이 문제 없이 가동 액티베이트 움직인다. 반도체 반도체는 이제 전기가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고 하는 걸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핸드폰, 스마트폰에 칩 같은 게 들어가죠. 칩 이거는 조그만 것들을 반도체라고 해요. 컴퓨터나 텔레비전, TV 같은 데 들어가죠. 반도체들이. 반도체 공급, 반도체를 공급하다. 만드는 삼성이나 LG, 애플 같은데 주다. 돈을 받고 반도체를 주는 거, 주기적으로 주는 걸 공급이라고 해요. 공급 안정은 미지수. 공급 안정되다. 공급. 주는 게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한 달에 100개씩 주기로 했으면은 일정하게 100개씩 매달 보내는 걸 공급이 안정되다. 근데 미지수는 알 수 없는 수, 알 수 없대요. 100개를 요구했으면은 꾸준히 100개를 줄지 아니면 90개를 줄지 50개를 줄지 알 수 없대요. 자, 1번 볼게요. 근데 정상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여기까지 맞아요. 반도체 공급이 안정됐다. 스테이라이즈됐다. 아니죠. 공장이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지만 공급이 안정될지는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대요. 알 수 없대요. 맞는 얘기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반도체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제2 공장의 가동이 필수적이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 메인 얘기는 아니죠. 반도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제2 공장도 정상적 가동될 수 있었다. 자, 반대로 됐어요. 정상 가동되어서 안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지 말지도 몰라요. 얘기는 아니죠. 2번이 정답이에요. 수업에 게임 방식을 도입하면 수업, 지금 한국어 수업처럼 클래스를 얘기해요. 게임 방식을 도입하면 게임 방식, 뭐, 될 수 있고, 무궁화 꽃이 피었다처럼 단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게임이래요. 게임 방식, 방법을 도입하면, 가져오면,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을 많아진다. 열의를 갖고 참여하다.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대요. 학생들은 진진한 인터레스팅한 거예요. 진진한 퀴즈를 풀며 용어, 단어, 워드, 워딩 그런 것들을 용어라고 해요. 단어 같은 것들을 용어와 개념을 익힌다. 개념, 컨셉죠, 컨셉. 컨셉을 개념이라고 해요. 주제, 개념 그런 것들을 읽다, 알게 된다, 이해한다. 퀴즈의 정답을 빨리 맞힌 학생들에게는, 맞힌 학생에게는 즉각적으로 바로 곧바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점수가 부여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빨리 맞출수록 어려운 문제를 빨리 맞출수록 획득한 점수, 가지는 점수, 내가 가지는 점수가 크대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겠네요.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1번부터 교실 환경, 상관없는기예요. 수업에 보다 집중, 수업, 클래스에 집중한대요. 어떠한 방법으로 퀴즈를 풀면서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2번의 정답이에요. 게임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아니죠.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클래스가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과 더 소통은 커뮤니케이트를 얘기해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2번, 클래스에 보다 집중하게 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 Earth를 얘기하죠. 우리가 사는 Earth를 지구라고 해요. 지구가 아파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지구가 더워지고 더러워지고 그런 걸 얘기하겠네요. 문구, 레터링이죠. 지구가 아파요. 쓰여있는 걸 문구라고 해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나 잘려나간 나무가 이런 거나 잘려나간 나무가 그려진 가방 구매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 상품이 뭐뭐하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 그들은 구매한 물건을 가방, 티셔츠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매한 물건을 일상,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일상 그런 것들 평범한 삶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다. 사회 문제, 환경 보호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 이건 뭐예요? 자기는 보호를 지지한다라는 뜻이죠. 보호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다,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상품을 보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어떤 메시지예요? 지구를 도와주세요.
환경을 아껴주세요. 뭐 나무를 아껴주세요. 그런 거겠죠. 빈칸 볼게요. 1번. 세련되게 디자인되었기 때문. 세련된, 뭐, gorgeous, 뭐, unique 같은 뜻이에요? 아니죠. 자, 2번. 천연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맞긴 한데, 뒤에 이런 내용 봤을 땐 천연 소재, 내추럴, 내추럴 만들어졌다? 이 얘기에 가는 건 아니에요. 본인 체형, 본인의 몸의 모양을 보완해 주기 때문 전혀 아니죠.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다. 자신의 가치관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0번. 깨져도 파편, 깨져도 파편은 무언가 깨졌을 때 피스를 조각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글라스가 깨졌는데 글라스가 깨졌을 때 산sắc 조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파편이죠. 들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 유래 세이프 글라스래요. 안전한 유리래요. 안전 유리는 한 과학자가 실험실 선반에서 실험을 하는 공간은 실험실이죠. 선반 이렇게 생긴 거 선반 이렇게 생긴 것들 색을 꽂아놓고 또 물건을 올릴 수 있게 선반 선반에서 떨어진 유리병에 주목하면서 선반에서 떨어진 유리병에 주목 집중하면서 발명되었다. 산산조각난 다른 유리병과 달리 금이 같이 을 금이라고 해요. 유리병이 이렇게 있으면은 색, 색이 간체, 형태 부서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리병이 있었다. 이 병은 안에 담긴 안에 담긴 용액, 리퀴드 같은 거, 뭐 물, 워터, 오일, 술 그런 것들이 용액들이죠. 어떤 용액이 있는데 용액이 마르면서 드라이드 해지면서 유리 표면에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었다. 아, 유리컵 안에 어떤 막이 생겼대요. 어떤 막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게 피스가 떨어져 나지 않게 붙잡고 있었대요. 이 점에 차가 나요. 막을 입혀서 막이 걸렸는 거겠죠? 아, 막은 쉴드, 쉴드를 얘기해요. 어떤 걸 만들어지? 용액이 말라서 만들어진 쉴드, 막을 얘기해요. 1번, 파편 조각을 붙인. 해적어가 다시 붙였대요. 아니죠. 파편이 없어요. 유리에 막을 입힌. 맞죠? 유리에 막, 쉴드를 입힌. 유리를 여러 장 겹친. 여러 장, 여러 장.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여러 장 입힌? 아니죠. 깨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깨지지 않는 게 아니죠. 이건 틀린 게 되겠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보통 수학에서는
개념이 정립되고 수학, 매스죠. 수학에서는 컨셉이 먼저 정립되고 완성되다는 뜻이에요. 개념이 먼저 정립돼도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있겠죠. 기호가 등장한다. 그러나 수가 끝없이 커지는 상태, 끝없이 커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죠. 무한대의 경우에는 정반대다. 정반대래요. 반대래요. 무한대는 어, 정립되고 기호가 등장한 게 원래인데 반대라고 했으니까 기호가 먼저 나오고 개념이 독립되고 나오겠네요. 기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개념이 나오겠네요. 정립 뭐 후에도 개념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 학자들은 무한대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시 학자들 에이션트를 얘기하고 있네요. 고대 학자들. 학자는 무언가를 연구하는 사람,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얘기하겠네요. 무한대, 인피니티를 얘기하네요. 인피니티. 무한대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고, 알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학에서 무한대를 정의하는 것은 오랫동안 시도되지 않았다. 뭐, 오랫동안 알 수 없었겠죠, 이러면. 아, 앞에서 반대의 얘기니까 기호 나오고 개념이 나오겠죠. 1번부터 볼게요. 기호가 만들어진 후에도 한동안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맞는 얘기죠. 기호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개념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했대요. 2번. 의미가 여러 번 바뀐. 아니죠. 여러 번 바뀐 미닝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모여있는 곳, 학계라고 해요. 활발히 연구된 얘기는 아니죠. 학계라는 내용 없었어요. 반대되는 이론의 등장간. 반대되는 이론은 띠인데 없었죠. 이론에 관한 내용은 없었어요. 1번, 기후가 만들어진 후에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32번,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 정도로 수명이 짧다고 해서 살이 하루, 원데이만 산대요. 이런 곤충이 있어요. 아, 인섹트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하루살이에요. 하루밖에 못 살 정도로 수명이 짧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수명. 아니, 사람이래. 살, 사는 기간, 페리어드를 얘기해요. 사는 기간. 사람은 예를 들면 100년, 120년까지 살 수 있죠. 근데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산대요. 수명이 짧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하루살이 애벌레는 이런 걸 얘기해요. 애벌레. 기어다니는 거. 애벌레. 애벌레가 이렇게 있죠. 애벌레는 다 자란, 다 자란 곤충을 성충이라고 해요.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게 되겠네요. 성충이 되기 위해 약 1년, 약은 어마운트를 얘기하는데 거의 1년 넘을 수도 있고 1년 적을 수도 있지만 거의 1년을 얘기해요. 약 1년을 물 속에 살고 이 애벌레가 물 속에 살고 다 자라서는 1주, 2주 정도 산대요. 짧 1주, 길면 2주겠죠?
하루살이 애벌레는 물속에 가라앉은 나뭇잎, 물속에 가라앉은 나뭇잎, 나뭇잎 등을 먹고 살지만 다 자라면 입이 퇴화한다. 퇴화한다는 거는 안 쓰게 되어서 쓸 수 없게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은 꼬리, 꼬리가 안 쓰게 돼가지고 꼬리가 사라졌죠. 이것도 입을 안 쓰니까 입이 사라진대요. 이런 까닭에, 이런 이유를 까닭이라고 해요. 까닭에 성충은 애벌레를, 애벌레 때 몸속에 저장해둔, 애벌레 때 몸속에 저장해둔 영양분, 스몰디먼트죠. 칼슘, 단백질, 그런 것들을 소모할 뿐, 빼요. 그런 걸 쓸 뿐, 따로 먹이, 먹는 거, 먹이를 섭취하다, 먹지 못한대요. 왜? 이미 태화했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볼게요. 하루살이의 수명은 하루를 넘지 않는다. 사실 아니죠. 하루살이는 성충 다 자라는데 1, 2주 정도 걸린다. 아니죠. 1년이 걸린대요. 하루살이 성충은 애벌레 때 저장한 영양분을 산다. 맞죠? 성충 때는 먹이를 섭취하지 못한대요. 하루살이의 입은 성충이 되면서 기능이 더욱 발달한다. 발달한 게 아니라 퇴화했죠. 잊지 못하게 된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눈물은 약 98%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서 나는 물, 슬플 때 나죠. 눈물은 약 98%가 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나머지 성분은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먼지, 더스트 같은 외부, 바깥의 물리적 자극, 물리는, 어,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무언가가 직접 닿았을 때 이걸 물리라고 해요. 물리적 자극, 눈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들어간 게 물리적 자극이라고 하네요. 물리적 자극 때문에 흘리는 눈물에는 세균,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세균, 이제 뭐 이빨 같은 세균이 나가지고 이빨이 썩죠. 그런 걸 세균이라고 해요. 세균, 저항하다, 막다, 저항하다, 레지스턴스하다 할 수 있는 단백질, 프로테인이죠. 프로테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단백질이 세균이 오는 걸 레지스턴스 막는데요. 포함되어 있다. 슬플 때 흘리는 눈물에는 슬플 때 흘리는 눈물에는 항균, 균을 막는 거, 그걸 항균이라고 해요.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게 이유예요, 이유. 스트레스로 인해 체내, 몸 안에 쌓인 물질도 들어있다. 아, 슬플 때 나는 눈물에는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이 체내, 몸에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쌓인 물질도 담겨 있대요. 그래서 슬플 때 울고 나면 신체 해로 안 좋은 물질이 몸 밖으로 나가, 몸 밖으로 나가 기분이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기분이 나아졌다.
기분이 좋아졌다. 라는 뜻이겠죠? 이를 받는데요. 자, 물리적 자극이랑 이 슬플 때 흘리는 눈물. 두 가지가 있어요, 눈물의 종류에는. 1번부터 볼게요. 눈물 속에 있는 단백질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 아니, 아니죠. 기분 좋게 만든 거는 몸에 있는 해로운 물질이 나갈 때, 그때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슬퍼서, 슬퍼서 흘린 눈물에는 물질이 빠져 있다. 아니죠. 포함되어 있다. 슬플 때 흘린 눈물 속에는 몸에 나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맞죠? 나쁜 물질, 해로운 물질, 같은 말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물리적 자극. 아까쯤에 먼지가 들어가서 나오는 눈물. 이게 물리적 자극으로 흘리는 눈물이죠. 눈물이 슬플 때의 눈물보다 성분이 더 다양하다. 아니죠. 슬플 때는 항균 물질, 세내상 물질, 테러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더 다양하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4번 할게요. 19세기 중반에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19세기 중반, 한 1950년대, 아, 아니다. 19세기니까 1800년대부터 1901년 전까지를 19세기라고 했으니까 1850년이 되겠네요. 19세기 중반은. 중반까지는 태양의 위치,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서 지역마다 시간이 달랐다. 태양의 위치로 시간을 보니까 해시계 그런 게 되겠네요. 해는 지역마다 여기서 봤을 땐 위에 뜨지만 여기서 봤을 때 이쪽에 뜨니까 시간이 달랐대요. 시간이 달랐다. 이는 철도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철도 이용, 기차, 지하철 그런 거 되겠네요. 기차, 철도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철도 회사는 본사, 가장 중요한 회사, 모든 걸 컨트롤하는 본사가 있는 여기에 시간을 기준, 기준으로 열차를 운영했다. 자기 본사, 원래 오리지널 컴퍼니가 있는 지역의 시간의 기준, 그게 스탠다드예요. 이게 스탠다드로 열차를 운행했다. 뭐 매니지했다라는 뜻이에요. 열차를 운전했다, 운행했다. 그래서 승객, 패신저죠. 승객, 기차를 타는 사람들, 승객은 다른 지역에서 온 다른 지역, 예를 들면은 캐나다에서 미국, 아메리카까지 다른 지역이죠. 다른 지역에서 온 열차를 탈 때마다 자기 지역의 시간과 열차 시간이 달라 불편을 겪었다. 왜 달라요? 자기 사는 데랑 본사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의 기준이 다르죠. 불편했다라는 뜻이에요.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네, 한 철도 기사가 철도 엔지니어죠. 철도 기사가 지구의 경로를 지구의 지구에는 경도, 경도, 지구가 동그랗게 있으면은 위도, 위도가 있고 경도, 경도가 있어요. 이게 경도예요. 세로선이.
이걸 경도로 하기로 했어요. 경도로 하는 기준, 경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를 제한하였고, 이게 레귤러 타임이에요. 레귤러. 제한했다. 이거 어때요? 하면 제한했대요. 이것이 현재 지금의 표준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미얀마 표준시는 9시 52분이에요. 하지만 서울의 표준시는 12시 22분이 표준시예요. 왜? 경도. 미얀마는 여기 있고 서울, 한국은 여기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 다르죠. 경도가 달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표준시 도입의 필요성은 철도 분야에 제기되었다. 표준시 맞죠? 표준시 표준시 도입의 필요성. 왜? 승객이 자기 지역 시간과 열차 시간에 달라서 불편했대요. 그래서 철도 기사가 표준시에 제한했대요. 철도 분야에 제기된 게 맞죠? 2번. 예전에는 철도 회사가 지역의 기준 시간을 결정했다. 지역의 기준 시간이 아니라 이 열차 운행 시간을 정한 거죠. 지역 기준 시간이 아니에요. 캐나다에서는 19세기, 19세기 이전부터 표준시를 사용해왔다. 아니죠. 19세기 이후에 표준시를 사용한 거예요. 그의 제의로 철도 기사의 제안으로 19세기 이후, 이전은 before이라는 뜻이에요. 이후는 after, 이후죠. 철도 승객은 표준시의 적용으로 불편을 겪게 되었다. 아니죠. 표준시의 적용으로 불편이 사라졌어요. 해소됐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5번. 초소형 카메라. 마이크로 카메라요. 초소형 제일 엄청 작은 카메라는 의료용 및 산업용으로 만들어져. 메디컬 아니면 산업 인더스트리얼용으로 만들어져. 각 현장, 각 각 장소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잘 사용되고 있대요. 그러나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타인의 신체, 타인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 악용, 나쁘게 사용되다, 악용되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 사례, 그런 일들이 늘고 있대요. 이런 악용을 원천적으로, 원천적으로, 원천적으로는 뿌리부터, 맨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만 신상 정보, 내 개인 정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난 서울에 살고 21살이고 그런 것들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만 써야만 카메라에 판매 및 유통, 판매하고 유통 어디서 저기로 보내고 판매하고 사는 거 그 유통이라고 해요. 딜리버리 하거나 그런 것들 하도록 법적 규제는 법적으로 규제, 막는 거, 규제, 이거 사세요, 파세요, 제, 어, 규제하는 거, 정부가 관리하는 거, 매니지하는 게 규제라고 해요.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화할 필요, 강화하다, 더 세게 만들다. 어떤 걸 법적 매니지를 법적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대요, 이런 게.
1번, 의료용 및 산업용 소형 카메라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더 많이 써야 된다. 아니죠. 소형 카메라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개발해야 한다. 아니죠. 더 유용한 게 아니에요. 소형 카메라가 잘못 사용되고 나 사용된 것을 위한 막 것을 막기 위한 대책 솔루션이 마련되어야 한다. 솔루션이 필요한 어떤 솔루션이에요? 어떤 대책이에요? 규제를 강화하는 거. 이게 대책이죠. 3번에 정답이 되겠네요. 이 솔루션이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게 될 수 있겠어요. 4번.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위해 원활하다. 잘 되다. 뭐 문제없이 잘 되다는 뜻이에요. 판매 및 유통을 위해 초소형 카메라에 이거 가장 간소화해야 한다. 간소해야 한다. 심플하게 한다. 단순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거는 컴플렉스, 복잡하게 하는 거죠. 반대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은 3번이 되겠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